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평생 미생물하고 같이 지내왔었고, 또 제가 처음 다녔던 대학이 공대였으니까 공대에 대한 배웠던 것, 또 건설회사에 있으면 환경부에 있으면서 했던 그런 경험, 이거 해가지고 농업에서 제가 이 기술을 사용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벌써 농업에 온 지도 2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경우를 제가 다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발효액비와 미생물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EM을 만난 지가 한 80년도 중반쯤 되죠. 그렇게 만나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EM의 1세대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분들도 하고 계시고, 이제 나이들이 90이 다 가까워지신 분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원로의 본의 아니게 원로가 돼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액비 관련된 회사 M사에서의 연구소장을 한 10몇 년 동안 했고, 했던, 정탄 소장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미생물 이야기를 하면 식물체의 영양을 갖다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어야 되고, 어린이가 됐을 때 먹어야 될 것, 청소년 때, 중년기, 노년기가 할 때마다 다 영양들이 다르고 영양량들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영양이 필요하듯 식물도 같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못 그린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려봤습니다만 그림이 시원찮네요. 열대 및 아열대, 온대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지고 영양이 다 틀리고 온도 유지가 결국은 환경이라는 거는 온도, 토성, 그다음 영양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환경을 맞춰줘야만,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항상 식물 재배는 고향 찾아주기 운동이다. 고향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농업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인간이나 동물, 식물 결국 흡수할 수 있는 것은 0.2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미노산의 최소 단위, 한두 개 결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흡수됩니다. 제가 처음 농업에 할 때 식물이 유기물을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보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대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실력도 없는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 2.1은 영양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과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영양 자체가 아미노산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미노산 냄새를 맡고 불고기 굽는 집에 고기 냄새 좋다 하듯이 그 역시 아미노산 상태로 우리 코 점막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흡수할 수 있는 분자 물질이다. 최소한 0.2 마이크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발효입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을 분해도를 놔뒀습니다만 보입니다만 입으로 들어가 저작을 하죠. 식도를 따라 내려와 가지고 위산에서 녹여납니다. 그게 소장으로 흡수될 때, 그럴 때 0.2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가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우리 필요한 몸에다 다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미생물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는 걸 할 때 미생물 배양이라는 말도
전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발효락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미생물 배양과 발효는 조금 차이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발효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2022년 과수 및 하우스 농업을 위한 제안. M사, S사의 액비 제조기 개발을 연구소장으로 액비 개발을 담당한 사람으로 20년 이상 개발한 액비에 새로 개발했습니다. 요거는 재작년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개발했던 겁니다. 가수원의 대형 농장을 위해가 2, 3톤 규모의 배양기입니다. 호기성, 현기성, 통성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역류 방식에 막히는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에 보면 가열 히터, 주 히터 해가지고 밑에 망이 있습니다. 이 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재료가 거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22년 과수 및 하우스 농업을 위한 제안을 이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농업의 인정은 유기농업, 무농약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에서 무농약과 관행농업이 주입니다. 유기물과 비를 적정하게 하면 아주 비용이 절감됩니다. 저는 유기농으로 출발했지만은 무농약을 갖다가 권하는 편입니다. 역시 속효성은 화학비료가 미생물과 결합하면 뛰어납니다.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따라 맞춤 액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발효 액비 재료를 여러 가지로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제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아저씨 되고 통에 이제 액비 발효한 걸 포함하고 제가 옆에서 사과밭에서 이제 큰 대형 배양기로 인해 가지고 재료를 지금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가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과수 및 하우스 농업을 위한 제안 네 번째로 식물이 필요한 에너지와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있다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모농업기술센터에 실시한 결과 차별이 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액비를 가지고 배시어포에다가 비가 오든 말든 한 달 동안 넣어 보니까 상당한 배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옆에 그림에 있는 거, 액비를 줬을 때 뿌리 상태와 저거 할 때 뿌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좋아야 위에 지상 위에 트리 부분에 나오는 부분도 보통 TRB라고 그러죠. TRB가 높아야 상당하게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는 그걸 이제 마늘밭에서 저희들이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농가들이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저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가 났습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와 한성 B&A 연구소가 같이 퍼펙트 유황, 모노 유황을 갖다가 첨가해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 보니까 뛰어났습니다. 작물과 토성, 주변형에 맞는 특수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과수 및 하우스 농업의 제안 다섯 번째입니다. 유용 미생물 및 발효 액비 제조입니다. 시기 및 토양에 따른 비료 설계가 필요합니다. 토양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연면이라든지 액비 검사도 가능합니다. 직접 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기술연구소에서 제조하는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그게 맞춰서 저희들이 재료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전체 물량의 10%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영양이 모자란 나무들한테 주변에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또 납니다. 먼저 당밀 3%, 500리터일 경우에는
한 20리터 정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유용미생물 3%, 그게 한 4.5리터 정도 짜리 그 포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10에 한 8성에 가까운 미생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광합성 균주를 기술센터나 아니면 직접 배양하셔가지고 한 1% 정도를 넣어주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더 아주 멋진 미생물 제제가 됩니다. 먼저 당밀 3%, 500리터의 경우는 20리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미생물 3% 이상, 20리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배지로서는 충분한. 그래서 4.5리터 정도의 EM을 여기 제가 표현이 잘못됐네. 3%에서 한 2.5리터, 4.5리터 정도, 5리터 가까운 양을 쓰시면 됩니다. 500리터는. 사용하는 재료는 5에서 10%, 내가 이걸 미생물 배양해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요소비를 넣겠다. 아니면 가리를 넣겠다. 아니면 설프막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섞어가 하면 유기산 때문에 상당히 비료가 잘 수용성되고 또 유기물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킬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가수 및 하우스 농업을 위한 제안 6번째입니다. 초기에 사용할 경우 첨예암이나 강물질 1, 2%를 첨가한 토양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발효액비는 연면 시비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광물질, 전기석이라든지 다양한 광물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3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를 첨가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발효합니다. 비료 성분이 모자란 것을 첨부 발효하면 상당히 수용성이 돼가지고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완료가 되면 이 그림과 같이 꼭 밀폐가 되는 장소에다가 제일 농가에 가면서 이거 뭐가 만들었지 할 때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볼펜이나 이런 거, 매직 같은 걸 가지고 날짜, 재료 이런 걸 꼭 표시해 두면 다음 쓰실 때 상당히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2022년도 가수 및 하우스 농업을 제한 8번째입니다. 이제는 분업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그 농가에부터 그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친환경 자재를 하시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만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제가 농대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은퇴한 교수님들 자기 전공 분야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농산물을 생산, 네덜란드보다 더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나라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빌어봅시다. 농업도 경영입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 원칙입니다. 옆에 사진 같은 온도에서 같은 날 제가 원적외선을 직접 찍었습니다만 찍으니까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인데도 이 정도 온도 차. 근데 비중은 여기 높기 때문에 같은 크기지만은 옆에 빨갛게 나오는 게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꼭 보시고 좀 해주시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높은 가격을 가득 받아 부자 되기를 갖다가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